안녕하세요. 네, 다울동물병원 백남은 원장, 아포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 원장입니다. 네, 두리틀 동물병원 정인수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만병의 근원.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좁혀볼까요? 어떤 거 얘기해볼까요? 제일 큰 거가 이제 내원 스트레스. 네, 병원에 오는 스트레스. 그거랑 두 번째는 딴 것들도 뭐 많은 이동 스트레스? 이동 차 타는 스트레스. 거? 차 타는 거. 차 타는 거.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는 스트레스 먼저 얘기해 보면, 병원에 강아지들 오면은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여기가 일단은 병원에 오는 얘는 원장님 얘는 차 타면 알아야 병원 가는지. 문 앞에서부터. 저는 이제 병원이 병원 뒤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다 오시거나 아니면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 애들이 병원 건물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한대요. 맞아.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고 아니면 문 앞에서 이제 뒷걸음질 치고 그런 행동 보이는 애들 되게 많아가지고 원장님은 병원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맞아. 저는 큰 애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하고 있으면 너무 이쁜 거야. 그런 애들 오면은 처음에 막 왔을 때부터 간식을 좀 줬어요. 제가 오면은 더 이쁘다고 개껌 하나씩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병원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저도 보면 좀 큰 애들은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큰 애들은 한 개씩 주게 돼. 맞아. 귀여워서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강아지들. 병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 집 애들 병원 싫어요. 사람에. 왜냐? 가면 맨날 주사 맞추고 찌르고 입 벌리라고 하고 귀 보고 막 이런 거. 귀 보고 코 빼고. 사실은 강아지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좋은 경험할 게 특별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도 좋아하는 애들이 몇몇 있기는 하는데 걔네들은 병원을 정말 자기 집보다 더 자주 오는 애들. 그렇죠. 자주 오는 애들은 또 와가지고 굉장히 활발. 걔네들은 뭐 안에 넣어놓지도 않고 그냥 저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사람 진짜 좋아. 또 자기 자리가 있어. 병원에.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간식을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병원 측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좋은 기억을 마련해. 그렇죠. 병원에서 오는 것마다 올 때마다 뭐 이제 간식, 특히 이제 먹을 걸로 주는 게 애들이 제일 좋으니까 간식을 잘 준다든지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한테 그냥 산책할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병원에 와서 잠깐 이제 계셨다가 가시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 그 두 개가 사실은 가장 메인이 제일 많고 두 가지. 제일 메인이고. 고양이는 어떤가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해요. 워낙 좀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애들이 강아지들 같이 이제 막 걸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죠. 아예 없죠. 저희는 하나 있어요. 있어요. 목줄해가지고 목줄에 들어오는 애 있기는 해요. 정말 드물어요. 병원마다 한두 마리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동장에 들어와서 오는데 일단은 이동장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어려워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여기만 들어가면 다 병원을 가는 거라서 이동장 들어가면 어디 간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또 스트레스이니까. 영역동물이라서 환경 달라지는 거에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호자님들한테는 이제 이동장에 나와서 꼭 병원만 가지 말고 다른 장소도 가시고 또 이제 뭐 맛있는 걸로 이제 좀 유혹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넣어서 오시고 병원에서도 저는 이제 특별한 상태가 아파서 오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접종이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이제 맛있는 걸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거 주면서 이제 그 사이에 주사를 놔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보상도 해주고 예뻐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런 방법을 했을 때 그렇게 반응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동장을 집에서 집처럼 맞아요. 평소에 걔들도 그렇게 말씀을 마찬가지로 많이 드려요. 어디 갈 때만 꺼내놓지 말고 그냥 한쪽에다가 이제 집처럼 그렇죠. 이렇게. 특히 이제 고양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아지에서 그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걸 뭐 캔넬 무슨 거라고 하잖아요. 크레이트 트레이닝, 크레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동장 이쁜 거 절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뚜껑 위에가 열리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거.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거, 이게 복합적인 스트레스 감소 그거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본인이 아늑함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고 나 여기 있으면 굉장히 보호받을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게 거기만 들어가면 막 맛있는 거를 넣어준다든지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 일단 익숙하게. 분리불안 같은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걸 하면 이제 고양이들 병원 데리고 오려고 싸우느라 한참 혼났다 거기 집어넣느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들어가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이 막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보시는 근데 반대로 또 병원에 가다 진료받고 나면은 쏙 들어가요. 병원 갈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집에 갈 때는 또 쏙 들어가죠. 고양이들은 습성상 거기 이렇게 좀 컴컴하게 자기 몸을 사방에서 감싸주고 하는 것들 평소에도 좀 익숙할 수 있게 이제 집안에도 좀 열어놓고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그거가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애들 받고 하는 애들 강아지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앞에서 병원 앞에서 똥 정상으로 싸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점액변 억지로 막 억지로 짜내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상한 애들 많고 고양이야 뭐 일단 그 이동장에서 나옴과 동시에 만세를 외치면서 팍팍 뛰는 애들 드물긴 하지만 벽을 향해서 난리 나죠. 정말 그런 애들은 어떤 경우에 똥을 뿌리면서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고 어쨌든 지금 병원에 오는 스트레스는 병원에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 줬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동 스트레스 차량 타고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애들이 있는데 침 많이 흘리고요. 어떤 경우가 보통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행동이 있죠? 얘네들 차 안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헥헥거리고 계속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짖고 침 흘리고 심하면 막 구토까지도 하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침 흘리거나 이제 많이 흥분하면 가갈자로 헉헉대는 애들이 있어요. 차 안에서. 고양이들이 입 벌리고 숨 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말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거의 없는데 이제 극한의 두려움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비슷하네요. 캔넬 쪽인데 이거는 좀 비슷하지만 좀 벗어난 얘기인데 어떤 멀미약 처방 어떠세요? 멀미약 처방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요. 자주 하세요? 저희는 그래도 꽤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마리? 이제 멀리 가시는 분들, 기존에 계속 먹이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처방을 드리고, 이제 새롭게 처방 드리는 애들 같은 경우, 근데 이 멀미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제잖아요. 진정제인데, 이 진정제 자체를 먹고 나서 또 그 나타나는 반응이 애들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그 정용량의 4분의 1씩을 담아서 드려요. 4분의 1씩을 담아가지고 네 봉지에 나눠서 일단 요거 한번 먹여보시고 애기 반응 보셔가지고 한 30분, 1시간 봤는데 크게 반응이 없으면 요거 하나 더 먹여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처방을 드리고요. 애들마다 워낙 반응이 커서 정용량을 먹여버리면 애들이 막 하루 정도 한 이틀간 막 잠만 자고 그런 경우도 있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정용량을 드릴 때 절반 정도 먹여보시고 뭐 이제 그 정희수 원장님 같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그 아이의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차에 탔을 때 반응들이 어떤지 이제 안절부절하고 뭐 이제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안절부절하고 이제 그런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구토나 그렇죠. 이제 소화기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뭐 안전운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정제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구토를 하는 그런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은 아예 그냥 항구토제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에다 상담을 해서 이제 좀 애들 상태에 따라서 좀 나눠서 약을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애들 멀미약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희 원장님하고는 좀 달라요. 반대예요. 저는 잘 안 써요. 네. 분명히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구토나 소화기 증상들을 보여버리는 애들은 저도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들을 보이는 애들, 침 흘리고 하는 애들은 그거에서 오는 거랑 약을 먹여갖고 얻을 수 있는 이득하고를 생각을 했을 때 애들이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캔넬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다가 좀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들 네. 평소 애용했던 애착 인형도 괜찮고 고양이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그 친구가 쓰던 담요라든지 장난감 그렇죠. 같은 거 같이 넣으시고 네. 캣닙 같은 것도 약간 좀 뿌려서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캣닙은 사실은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애들 너무 흥분해서 온 상태라면 약간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자극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담요 캣넬 위에다 이제 담요 같은 걸 좀 싸서 외부의 시각을 좀 차단해서 오시면은 훨씬 더 안정되는 경우를 좀 어둡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많이 그런 친구들은 진료 볼 때도 좀 조명을 어둡게 해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차 타고 이동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부분은 강아지들 차 탈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차를 타면은 꼭 병원으로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병원으로 오거나 미용을 하러 가거나 그런 경험 때문에 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좀 차 타는 거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차 타가지고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은 그 차에 좀 차 안에 실내에서 적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서 뭐 간식 같은 거를 이제 주신다든가 일부러 그러니까 차를 꼭 어디 이동할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있을 때 시간이 좀 많으실 때 평소에 차에 아기를 데리고 그냥 가서 차에서 그냥 아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같이. 네, 간식을 먹고 스타트머드 주고 완화도 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끔도 해주고 충분히 시간을 줘가지고 거기서 적응되게끔 해주는 맞아요. 그 방법도 괜찮고 결국은 공간 자체가 본인이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잦은 노출을 하고 이제 그렇죠. 적당한 보상으로 그렇죠.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 고양이는 근데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잦은 노출에서 오는 반응들이 되게 좋아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싫어해지는 애들이 있고 병원만 오면 이래요. 극도로 싫어해지는 애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어려운 애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개인적으로는 그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중성화 수술 이후. 맞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좀 참 착했던 애들도 네, 복불복이긴 한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상당히 병원을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 네가 감히 그런 일이 많죠. 뭐 이해는 되지만 참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는 기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여도 그쵸? 내가 고자가 된다면 병원에 오더라도 이제 좀 아프지 마라. 그러니까 예방접종 이외에는 좀 좋은 나쁜 일로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양이들을 그런 캔넬을 저는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위에 뚜껑 열리는 거. 그거는 필수예요, 고양이. 그러니까 이쁜 거 절대 사지 마시고. 네네네. 보면은 고양이 되게 숨기 좋게 생긴 그걸 많이 쓰세요. 고양이 숨기 좋은 만큼 저희가 잡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저희도 진료 보기 힘들어서 뚜껑 딱 열어버리면 확실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민했던 친구 하나가 이렇게 지퍼형으로 생긴 많이들 쓰시는 그거를 하나 썼는데 보호자님도 일단은 못 만지세요. 그 지퍼에 손만 대도 발길질을 해가지고 요만큼 열렸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애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발길질을 하더라고. 이런 애가 있구나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발톱도 잘 안 잘려있어요. 그렇죠. 아주 날카로워. 아주 날카롭잖아요. 후크 선장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진료가 막 오면 특히 저렇게 지퍼 형태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열기 전에 그물망을 통해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면서 반응을 먼저 좀 보거든요. 뭐하니 하고 하면은 반응 몇 개 있잖아요. 이거 하는 애들 하면은 아니면 하악질 바로 하는 애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경고하는 애들. 뭐가 제일 싫으세요? 저는 저도 이게 제일 싫어요. 이게 제일 공포스러워. 차라리 하악이나 차라리 하악이나 하악이 난데 이거는 차라리 하악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건들기만 해봐라. 조금 귀 이렇게 돼가지고 마징가 돼가지고 하는 애들 좀 죽이겠다는 무서운 것 같아요. 강아지들 소리 없이 이모 이렇게 되는 맞아. 소리 없이 그냥 이거 있잖아요. 여기 손 앞에 이렇게 하면은 씩 올라가고 앞에 손들이 씩 올라가고 사실 자기들이 모르는 경고긴 해요. 그게. 손만 넣어봐. 손만 넣어봐 지금 너. 그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러면 스트레스 부분에서 병원에 올 때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차량 이동할 때 스트레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좋은 경험으로 대체해 주는 거 그거가 이제 주인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해낼 수 있게 자기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 캔넬 그렇죠. 최소화해 주는 거 자기 공간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자기 공간을 그 캔넬이라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더라도 여기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난 괜찮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이 될 것 같네요. 자, 강아지 고양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안녕.